일본은 어쩌다가 성진국이라 불리우게 되었나? 세계를 보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숨겨진 이야기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영역은 다소 민감하면서도 간과할 수 없는 현대 일본 사회의 한 측면, 바로 성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원과 변천 과정입니다. 흔히 성진국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으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독특한 성문화는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그 사회의 역사, 문화, 그리고 심리적 풍토를 반영하는 복잡한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 객관적인 자료와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그 형성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성문화의 뿌리를 찾기 위한 시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에도시대입니다. 이미 50년이 넘는 평화로운 시기 동안 일본 사회는 엄격한 신분 제도를 유지했지만 흥미로운 역설은 성에 대한 표현 방식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시 우키요에라는 독특한 풍속화 양식은 단순한 서민들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도시의 활기 넘치는 유흥과 남녀 간의 섬세한 감정의 교류, 심지어 유곽이라는 공인된 성적 공간에서의 은밀한 만남까지 가감없이 묘사했습니다. 이는 성이 엄격한 금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때로는 예술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개방적인 분위기가 모든 계층에 적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중문화의 영역에서는 성적 상상력과 표현이 비교적 자유롭게 향유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일본 성문화의 독특한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일본은 서구 열강의 압력에 직면하며 봉건적인 쇄국 정책을 벗어나 서구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서양의 선진 기술, 산업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사상과 문화가 일본 사회 곳곳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인식 역시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서구의 엄격하고 보수적인 기독교적 성윤리가 일본에 유입되면서 기존에 비교적 관대했던 성문화와 첨예하게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충돌과 혼란 속에서 일본 사회는 전통적인 성관념을 완전히 버리는 대신 서구적 가치관을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융합하려는 복잡한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억압과 해방, 전통과 혁신이라는 상반된 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일본인들의 성적 욕망은 점차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탐색하고 갈망하게 되었으며, 이는 미래의 독특한 성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20세기,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 참혹한 패배는 일본 사회에 깊은 정신적 상처와 극심한 억압감을 남겼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렸던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 사회 시스템의 마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 속에서 일본인들은 현실의 고통과 절망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적인 상상력은 억눌린 감정을 간접적으로 분출하고, 현실에서는 금기시되는 영역을 탐닉하며 일탈을 통해 잠시나마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도피처로 부상했습니다. 전후 사회의 깊은 허무감과 불확실성은 성인 만화, 즉 에로망가와 성인 영화 산업의 초기 성장에 결정적인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현상을 넘어 집단적인 트라우마와 억압된 무의식을 반영하는 사회 심리적 현상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현실을 잠시 망각하게 해주는 강렬한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깊은 갈망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의 성문화 콘텐츠 산업이 서구와는 다른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규제의 유무나 사회적 인식의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본의 성표현은
때로는 노골적인 묘사를 피하면서도 섬세한 감정의 흐름을 포착하거나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정 신체 부위나 성적 취향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 그리고 기괴하면서도 매혹적인 스토리텔링은 일본 성인 콘텐츠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경향은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는 창작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시도들이 오늘날 일본 성문화 콘텐츠를 단순한 상업적 상품을 넘어 독특한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은 일본의 성문화 콘텐츠 산업에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합니다. 1980년대 가정용 비디오 테이프의 광범위한 보급은 개인이 비교적 사적인 공간에서 성인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1990년대 인터넷의 등장은 온라인을 통한 방대한 양의 정보 공유와 콘텐츠 유통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편화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손안에서 방대한 양의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고 소비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콘텐츠의 제작 방식, 유통 경로, 그리고 소비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소비자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대한 콘텐츠 시장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일본의 성문화 콘텐츠는 국내 시장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중요한 문화적, 경제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서브컬처의 핵심적인 축을 이루는 에모의 문화는 일본의 성문화 콘텐츠 산업과 매우 복잡하고 깊숙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정 캐릭터의 순수함, 연약함, 그리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모에는 단순한 팬덤 현상을 넘어 강력한 소비 심리를 자극하며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그리고 비디오 게임 속의 수많은 2D 캐릭터들은 성인 콘텐츠의 중요한 소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현실의 인물이 아닌 가상의 매력적인 캐릭터에 대한 강렬한 애정과 성적인 판타지가 독특하게 결합되는 문화 현상은 일본 성문화의 특징을 더욱 심화시키고 서구 문화권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의 독특한 미적 기준과 가상세계에 대한 높은 몰입도를 반영하는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깊이 있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경제적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의 성문화 콘텐츠 산업은 분명 일본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많은 창작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성착취를 조장할 수 있다는 윤리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예술의 중요한 가치와 사회 구성원의 건전한 윤리적 책임 사이의 섬세하고 어려운 균형점을 찾는 것은 일본 사회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숙고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는 단순한 산업적, 경제적 측면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가치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세계를 보다. 채널은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다양한 사회 문화 현상을 깊이 있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시청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진국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 뒤에 숨겨진 일본 성문화 콘텐츠 산업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심오하고 흥미로운 세계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